한 장의 역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가시지 말고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조선 초기의 문신 중에 태종 14년에 문과로 급제되어 등용된 이래로 세종대왕 때는 훈민정음 창제 등 문화와 과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던 명신이 있었습니다. 세종이 승하한 뒤에는 수양대군이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찬탈하는 것에 동조하며 세조에 의해서 공신으로 책봉돼서 특전을 받게 된 이들 중 정인지라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공신이라고 하면 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운 신하라는 뜻인데 세종시대에도 책봉되지 않았던 것과 달리 세조시대에 많은 수의 공신들이 책봉되게 됩니다. 계유정난에 공을 세운 이들, 즉 어린 단종을 몰아내고 직접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세조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이 공신 칭호를 받았던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공신은 온데간데 없고 세조 자신의 명분과 정통성이 없는 왕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신 집단의 권력을 집중시키며 그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며 권력을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세조에 의해서 많은 특전을 받고 있던 공신들은 세조의 바람대로 자신들의 주군인 세조에게 충성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하는 그 시대에 유교로 교양된 공신들이 바라본 세조는 명분과 정통성이 없는 왕이었기에 왕을 왕으로 보지 않는 등 섬김에 있어서 상당한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정인지가 왕에 대한 불경과 무례를 수차례 범하게 되는데 이는 조선 왕조실록 전체를 통틀어 전무후무한 경우로 남아 있습니다. 정인지가 일으킨 사건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세조가 공신들에 대하여 보인 태도들을 둘러보면 세조는 공신들을 자신에게 있어 쇠붙이와 자석과 같다는 표현을 하며 그 돈독함을 논했습니다. 자신이 책봉한 많은 공신들과 수시로 공신회맹연이라는 자리를 가졌는데 이는 임금이 공신들과 짐승을 잡아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그 피를 서로 나누어 마시면서 단결을 맹세하는 행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집단으로 회맹연에 참석해서 하늘에 대고 국왕에 대한 충성을 맹약한 공신들이 세조의 왕권을 공고하게 만들어준 바탕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조가 공신들의 힘을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한 것으로 인하여 공신들의 권력이 점차 비대해져 갔고 이런 세조의 취약한 공신 관리는 후대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하여 때는 세조 4년 2월 왕세자와 종친, 공신 등이 경사가 있을 때 왕에게 올리는 잔치로서 중사견에 세조를 모시게 됩니다. 왕세자부터 차례로 공신들이 세조에게 술을 올리자 세조는 심히 기뻐하며 기녀에게 음악을 연주하게 하고 군신으로 하여금 일어나 춤을 추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인지가 술에 취해 세조가 불경을 간행하려는 일을 비판하며 옳지 못한 일이라고 나서 말해버린 것입니다. 이에 세조가 크게 화를 내며 잔치를 멈추게 했습니다. 다음날 세조가 조성문으로 하여금 정인지를 힐문하며 어제 취하여 자신을 욕보인 것은 무슨 연고였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정인지는 취중의 일이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에 세조는 어제 말은 취했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취하지 않았으니 부처의 도리가 되는 것은 어떤지 유학의 도리가 되는 것은 어떤지 일일이 답하라고 합니다. 이에 정인지가 분명하게 대답하지 못하자 세조는 군왕이 묻는데 경이 대답하지 못하니 이것은 불경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여 세조는 정인지의 고신을 거두어 영의정 직책을 박탈시키게 됩니다. 고신을 거둔다는 것은 관직을 수여할 때 발급하던 임명장인 고신을 빼앗아 직책을 박탈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세조는 정인지의 고신을 되돌려주고 그를 다시 하동부원군으로 봉하게 됩니다. 이런 세조에게 대간에서 정인지의 다른 불경죄를 이야기하며 탄핵 상소를 올렸지만 정인지의 공신책봉 교서를 내려주면서 오히려 그의 능력과 인품을 극찬했습니다. 그러나 정인지는 또 다시 술에 취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의정부와 충운부에서 정인지의 불경한 행동에 죄를 물어 벌을 내려달라고 청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세조는 정인지에게 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날 정인지가 잔치 중에 술에 취하여 세조에게 너라고 칭하며 네가 그리하는 것을 나는 그리하지 않겠다 라는 식의 말을 하며 임금에게 삿대질을 한 것입니다. 임금에게 너라고 말했다는 기록은 정인지의 경우가 유일하며 이는 당장에 칼로 목을 베었을 법한 무례한 경우였습니다. 그럼에도 정인지에게 벌을 내리지 않은 세조는 자신이 책봉한 공신들에게 함부로 벌하지 않겠다고 하며 여러 신료들과 의견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이에 대간은 물론 의정부 대신들까지 나서서 정인지를 벌하도록 청했지만 세조는 이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끝내 공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충훈부에서 공신들의 명부인 훈적부에서 정인지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게 됩니다.
결국 세조는 다시 정인지의 고신을 거두고 외방으로 나가 살게 했지만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정인지를 다시 불러 고신과 자코를 회복시켜줍니다. 정인지는 1396년생으로 세조의 아버지인 세종대왕보다 한 살이 많았으며 정인지의 아들 정현조와 세조의 딸인 의숙공주가 혼례를 올림으로써 정인지와 세조는 사돈지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군신 간의 나이 차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는 것인데 제 아무리 공신이라고 한들 반복되는 불경죄는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로도 정인지는 술에 취하여 말실수를 하게 되고 세조는 이를 다시 용서하기에 이릅니다. 그렇게 세조가 재위하던 중에는 많은 공신들이 무리를 일으켰고 그런 공신들 외에도 원종 공신들까지 들끓었으니 공신이 아닌 자는 벼슬을 꿈꾸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공신들은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하지 않았다면 탄생하지 않았을 사회악이었습니다. 세조 본인의 바람과는 반대로 신권이 왕권을 위협할 정도로 커져버리는 사태에 이른 조선의 왕실은 이들을 어떻게 대처하여 왕권을 이어갔는지 다른 역사의 장에서 계속됩니다. 구독해 주실 거죠?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